회계사입니다. 오늘은 23년, 24년에 이번 달, 저번 달이죠. 7월에 발표한, 기재부에서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세법 개정안에서는 부동산 부분은 많이 빠졌어요. 작년에는 부동산 부분에 다주택자 중과 부분, 그리고 종부세 이런 게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다주택자 중과도 없고, 그 다음에 최근에 기대했던 분양권, 그런 부분도 아예 빠졌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업들 부분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세제 혜택만 연장되거나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영장 콘텐츠 투자 세제 지원인데, 이거는 우리가 오징어 게임을 하면서 국위 선양도 하고 달러도 많이 벌어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콘텐츠 개발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많이 해준다는 거죠. 가게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해서 3, 7, 10으로 했었는데, 기본공제도 상향해서 50, 15에 추가 공제 10, 10, 15에서 15%, 20%, 30%, 중소기업은 30%까지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 원천기술 확대인데요. 국가전략기술은 과거에는 반도체, 배터리,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6개 분야에서 54개 했는데, 여기에 바이오 의약품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23년 7월 1일부터 지출부터 됩니다. 그리고 신성장 원천 기술, 미래차 13개 분야 262개 기준에서 에너지 효율, 그다음에 핵심 간물, 요즘 리튬이나 이런 거 핵심 간물 하잖아요. 2차 전지. 이 공급망 관련 이 부분도 신성장 원천 기술로 됐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중국 같은, 그리고 해외에서 유턴하는 기업들, 국내 기업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해외 유통 기업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5년 플러스 2년 감면해 주는데, 이거를 7년 100%, 3년 50%, 7 플러스 3, 10년까지 해준다는 거고, 업종 요건도 완화해서 전문위원회에서 업종 유사성을 확인하도 되는 거고요. 원양어선이나 해외 근로자, 해외 건설 근로자의 경우는 올 500만 원까지 비과세를 해준다는 겁니다. 달러를 벌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기업 경쟁력 뒷받침하는 건데, 이 가압승계세보다 많았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재벌, 친기업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가압증여가 바뀌었어요. 한도가 늘어나고 요건도 완화됐는데, 이번에는 더 완화됐는데, 요건이나 이런 것보다는 세제 측면에서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10억까지가 0%였고 60억까지가 10%였는데, 이거를 300억까지 10%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600억 한도니까 과거에는 300억, 400억, 100억, 600억이었는데, 이 중에 300억, 10년 이상은 300억까지 기본세율 10%를 해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연부 연납 기간을 5년이었는데 20년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업종 변경 완화도 중분류에서 대분류, 이 가압 상속 공제와 비슷하죠. 이렇게 완화를 해주면서 상당한 혜택이 돼요. 그래서 과거에는 가압 증여를 하지 않았는데, 이 윤석열 정부 이후부터 가압 증여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가압 증여 과세 특례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현재 경우에 600억 한도로 15월 공제에서 10%, 60억 초과 시는 초과 금액 20%까지 해줬어요. 10억까지는 0%고. 그러나 가압증의 가장 큰 단점은 증여 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가세가에 가산하고, 상속 개시 현재 가압 상속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가압 상속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주주 지분율이 40%로 완화됐죠. 상장은 20%고. 자, 증여자가 가압 영유기간이 어떻게 되냐? 10년 이상은 300억, 20년 이상은 400억, 30년 이상은 500억인데, 10년 이상에서 300억에 보이면 10%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년 이상 300으로 된 것 같아요. 자, 60억 초과 20%를 300억 초과 20%로 10년 이상 이렇게 바꾼 것 같습니다. 자, 창업 벤처 활성화. 이번에 보면은 시장에 돈이 없어서 최근에 VC들이 벤처 회사에 투자를 많이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벤처 기업들도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시중에 돈이 안 들기 때문에 벤처 기업들 활성화가 많이 안 됐는데,
이 직무 발명 비과세 한도가 500에서 700만 원 됐고, 이 밑에 있는 민간 벤처 모펀드 활성화 세제 지원인데, 출자 단계에서 법인 투자자가 민간 벤처 모펀드를 통한 벤처기업 출자 시에 벤처기업 출자 금액의 5%, 벤처 모펀드 투자금의 60%의 5%, 그다음에 증가분의 3% 세액 공제를 해주고, 개인 투자자 경우는 10% 소득 공제해주고, 운영 단계에서 민간 벤처 모펀드 운용사가 모펀드에 제공하는 자산관리 운용 용역 부가세를 면세해 줍니다. VAT가 없는 거죠. 과거에는 용역을 제공으로 봐서 부가세 과세했는데 부가세를 면제해주고, 해수 단계 모펀드 출자로 취득한 창업 벤처기업 주식의 지분의 양도세액은 비과세됩니다. 그리고 서민 중산층 세부담 완화인데, 이 장기주택 저당 차익금 이자 상환 소득공제가 과거엔 주택 공시가격이 5억이었는데 이거 6억까지 하고, 그리고 15년 이상 10년 이상으로 이 금액을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1,800, 1,500, 2천만 원 1,800으로 됐고, 500, 300을 800, 600으로 됐고, 그리고 주택 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가 240만 원이었던 걸 300만 원까지 되는 거고, 이거는 1주택자만 해도 되겠죠. 요거는 밑에는 무주택자. 그리고 전통시장 부분 있잖아요. 온누리 상품을 쓸 수 있는 전통시장, 분납이 이렇게 사용분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한시로 상향합니다. 지금 40에서 30%인데 23년 4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는 50%에서 40%. 그래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한다면 혜택이 두 개가 되겠죠. 온누리 상품 10% 할인되고 전통시장에 그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40%가 되기 때문에 주변의 전통시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기부금 세제 지원 안 하는데 1천만 원 이하는 15%, 1천만 원 초과는 30% 했는데, 이 고소득 기부자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세액공제가 너무 낮다. 과거에는 기부금 소득공제였는데 세액공제 되면서 고소득자가 그 한계세율이 거의 40%에서 50%인데 3천만 원 초과 부분을 좀 할 수 있잖아요. 고소득자가. 그 경우에 했기 때문에 3천만 원 초과를 제 생각엔 기부금 세액공제로 40%로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일 하는 그 노동으로 기부 활동을 할 경우에 과거에는 5만 원만 소득공제 했었는데 지금 시간당 임금이 1만 원 정도 되잖아요. 8시간 한다고 생각하면 8만 원 정도 해준다는 겁니다. 최근에 반려동물들이 많이 키우고 있어요. 개 같은 거 많이 키우고 있는데 과거에는 기본적으로 부가세가 과세가 됐는데 그 백여교 다빈도 질병 치료를 추가합니다. Y염, 결막염, 개, 그 아토피성 피부염 이 경우 하기 때문에 부가세 10% 정도 면세가 되기 때문에 10% 정도 부담이 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하는데 전통시장 부분에서 앞에서도 그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확대됐고 기업 업무 추진비 이거를 이제 기업 업무 추진비가 접대비예요. 이 송금산이 한도가 있는데 중소기업은 3,600, 일반 기업은 1,200만 원이잖아요. 100억까지 0.3, 100억에서 500까지 0.2, 500 초과 0.03%인데 만약에 100억을 매출이 있는데 전통시장에서 따로 이렇게 법인카드 사용했다 했을 때 기본 한도가 3,600에다가 100억에 0.3% 3,000, 6,600이잖아요. 거기에 10%, 660을 추가적으로 그 접대비 한도에 송금 산입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 지원 코로나 때 했던 거를 연장하겠다 했는데 그 음식점 같은 경우에 매출이 4억 연 매출이 4억 이하일 경우에 108분의 8을 109분의 9로 해준다는 거고요. 신용카드 사용 세액공제 우대 특례인데 연 매출이 10억 이하의 개인 사업자 경우에 과거에는 1% 500만 원인데 이거 한시적으로 1.3% 1,000만 원인데 이거를 26년 24, 5, 6 그러니까 한 3년 반 정도 남았죠. 그때까지 연장하겠다 합니다. 그리고 일반 택시 운송사업자 경우에 부가세가 99% 경감되죠. 그리고 LPG 개별 소비세가 택시 연료 감면해야 되겠죠. 이거는 공공의 성격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부가세 가시된다면 대중교통 이용자나 아니면 택시 이용자들한테 부과되겠죠.
결혼, 출산, 장육, 양육 지원인데 배우자 유고 이거 동일한데 이번에 이슈가 된 거 이 부분이에요. 직계 존속에서 비속할 때 기본적으로 5천만 원, 미성년 2천만 원인데 혼인 공제의 경우에 1억까지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결혼 혼인 신고 전후 2년 이내 총 4년간 해주는 건데 1억까지 해준다면 양방으로 1억 5천, 1억 5천, 3억까지 집을 살 때 도와준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좀 유튜브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플러스 또 2천, 4천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자, 자녀 장려금 대상 지급액 확대인데 자녀 장려금 경우에 소득 상한이 과거에는 4천만 원이었는데 이제는 소득 상한을 3천만 원 증가해서 7천만 원까지 자녀 장려금 대상이 확대되고 과거에는 80만 원, 현재는 100만 원까지 최근에 출산 장려 정책으로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뒤에도 또 언급될게요.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도 과거에는 10만 원까지 비과세했는데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된 건데 이걸 올 20만 원까지 비과세합니다. 기업이 출산 양육 지원금을 줬어요. 200만 원, 300만 원. 이거를 송금으로 인정한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6세 이하 의료비가 과거에는 700만 원 한도였는데 한도가 폐지됐고요. 산후조리 비용이 가게는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7천만 원이 뒤에도 많이 나옵니다. 앞에도 근로 장려금 할 때도 7천만 원이 나왔죠. 그래서 7천만 원이 한도를 정할 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근로자가 하는 거고 산후조리 비용은 한도 200만 원까지 이제 고소득자도 산후조리비에 대한 이용에 대해서 의료비세 공제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다음 청년 자산 형성과 노후 대비인데요. 청년형 장기펀드 납입 금액의 40%를 납입금 연 600만 원 40%면 240만 원까지 했는데 이거를 1년 연장해서 내년까지 연장되는 거고 장병 군인들은 월급이 적잖아요. 납입 금액의 올 40만 원. 이자 소득은 비과세 해줄 거고 이거는 3년 연장이 될 건데 이건 계속 연장이 될 것 같아요.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저축 비과세인데 무주택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저축인데 이건 2년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 노후 대비 나중에 그 퇴직하는 분들한테 노후연금소득 세부담 완화인데요. 분리기준을 상회해서 1200, 올 100만 원을 했던 걸 올 125만 원. 그럼 12달 곱하면 1500이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 3%에서 5% 조율 분리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노후연금을 받을 때는 연금 기간을 좀 느리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조율 분리과세가 더 유리하기 때문에 3에서 5%만 되잖아요. 그래서 퇴직연금이나 그다음에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 기간을 좀 느리면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역균형 발전 지원인데 이거는 윤석열 정부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ODZ라고 하는데 Opportunity Develop Zone이라고 합니다. 기회와 발전이 가득한 특별한 지구인데 이 기회발전 특구지구는 주로 경제적으로 뒤처진 지역이나 산업 구조 전환을 필요로 하는 지역을 말하는 거죠. 세제 혜택, 투자 유치, 인프라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 단계 할 때는 만약에 특구 기업, 이전 기업으로 주민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가세 특례를 해주고 운용 단계에서는 거기 안에 들어가는 특구 지역에 그 지역 경제 활성화하기 때문에 기업들이나 그 개인들한테 소득세, 법인세 감면이 되고 투자 단계에서 기회발전 특구펀드 일정 기간 투자 시 이자 배당 소득 등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농어촌 특별세 유효기간을 10년 연장을 합니다. 자,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는데 조세불복 청구할 때 3천만 원 미만에서 5천만 원 미만까지는 소액 사건으로 보아 국세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하고 조세심판관 단독 처리가 가능합니다. 간세의 경우에 수종신고 시 가산세가 감면이 확대되는데 보존기간 경과 후 30%, 2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세원 관리 강한데요. 해외 신탁자로 이게 고소득자들이 거주자 내국법인의 해외 신탁자료가 있을 경우에 신탁 설정 또는 해외 신탁 재산 이전 시 위탁자는 건별 1회 자료를 제출하고 신탁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 통제 위탁자는 매년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해외 주식 기준 보상, 해외 스탁 옵션을 받았을 경우에
아니면 주식을 받았을 경우에 예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은 임직원이 외국 모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기준 보상 거래 내용을 제출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이 변호사, 병의원 등 125개 업종에서 13개가 플러스돼서 138개가 됐는데 여기에 여행사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등이 추가됐습니다. 전체적으로 23년 7월에 발표한 개정세법 24년에 적용되는 건데요. 이 부분은 작년보다는 많이 확대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부분은 거의 다 빠졌고 일부를 연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 전까지 개정세법을 많이 하지 않고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 증가 경우는 윤석열 정부가 계속 유예를 해버리기 때문에 다주택자 중과 양도가 무의미하게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당 내년 총선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23년, 24년에 적용되는 세법 개정안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